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최다 감염국에 오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7%를 기록해 49%를 얻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31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가운데 첫 번째로 120억 달러 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 한 달 넘게 걸렸던 첫 경쟁 입찰이 이번에는 체결이 이뤄진 지 13일 만에 신속히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7월 개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7월 24일 금요일과 가장 비슷한 내년 7월 23일 금요일에 개회식을 여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여러 가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우리 증시 양시장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주간 기준으로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1,7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1% 가깝게 상승하면서 52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부양책이 현재 시장에 좀 선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 3월 경제 지표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들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각국에서는 현재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안정감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경제 충격은 현실화 단계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업금 청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리앤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점검하고 이번 주 시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패키지 법안 등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 충격은 현실화 단계에 진입한 듯 보입니다. 시장 어느 정도 흔들릴지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는 시장의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함께 세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전해드렸듯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강력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우리 증시는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게 상승을 했고 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난주 시장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 말 그대로 코로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 패닉 분위기에서 다소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소강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큰 폭의 반등, 10%대 반등 부분. 여기에는 결국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금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그 자체 확산과 관련된 뉴스는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우려감은 계속 확산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금융시장에 대한 공포 부분은 일단은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과연 장기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긴급 패키지 법안이랄지 무제한 양적 완화랄지 소위 말하는 슈퍼부양책이 나오고 있음을 그대로 경기 안정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 이 부분,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요. 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들, G7 국가들의 공조, 확인, 그리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미국의 긴급 패키지 법안 통과,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일사불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럼으로써 결국은 시장 안정화를 빠른 국면으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정부의 중심점들 이런 그 변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붕괴가 좀 먼저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어떤 그 공포 상황이 먼저 나는데 이게 일단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서 안정 분위기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게 되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최선의 방어 이를 위해서 긴급 재난기금의 방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기업 활동이 다소간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비 활동도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를 경기 침체로부터 구제하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연준 또는 어떤 그 재정 당국의 통화 당국의 움직임이었다라면 국민들의 생계 보장, 더 나아가서는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어떤 그 재난 지원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어떤 그 논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주요국들이 계속해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최악의 국면을 분명히 벗어나면은 틀림없다. 이제 공포,
패닉 국면에서 소강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소강 국면 진입 이후에 과연 어떤 모습들이 찾아올 것이냐. 혹자는 제2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 이 제2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다양하게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 지표들.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뭐 G2 국가의 최근 지표 발표를 예로 든다라면 중국은 뭐 3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3%를 30년 만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경기 침체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 그 전주에 28만 명의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무려 328만 명의 신규 실업 청구자가 생겼다라는 점. 그만큼 실업 대란, 중국에서는 생산 대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나 둘씩 뚜껑들이 벗겨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극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미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 하지만 좀 다행스럽게 조기에 이제 그 뭐 수습 단계로 들어간다거나 뭐 코로나19가 일단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설사 경제 지표의 둔화 내지는 침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 기대감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과 우리 실물 경기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점.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 주말, 그럼 미국이 지난주 한 12% 정도 주가 그 주간 기준에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우 종합지수 기준으로 12.84% 주간 기준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장 마치고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한 4% 내외의 어떤 그 다시금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다. 여기에는 경기의 장기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패키지 법안 통과, 그리고 서명은 물론 금요일 이후에 일어났지만 그 패키지 법안의 통과 부분, 상원에서의 통과 부분, 이에 대한 시장으로의 반응은 목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목요일 시장에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328만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긴급 패키지 법안의 상원 통과 발표가 결국은 실업자 수 어마어마한 증가된 실업자 수의 증가를 상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일에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결국은 신규 실업 청구자 수의 어마어마한 폭증, 결국 뭐 한 6배가 넘는 그런 폭증 상태가 결국은 금요일 시장의 반락에 상당 부분 기여 내지는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가질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 뭐 그 4월 2일이죠. 이번 주 역시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자 수 과연 300만대에서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시장 328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흔들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신규 실업자 수의 증가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328만 명.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부임 이후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그 숫자가 한 750만 일자리 정도 됩니다. 3년 넘게
750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감세안이랄지 다양한 경기 부양책,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 부분 노력을 해오면서 결국은 다우지수도 상당 부분, 뭐 3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 만들어냈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3년 넘게 계속 유지해 왔었던 것들, 결국은 신규 일자리 창출, 실업률 3.5%, 3.6%, 이를 놓고 완전 고용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28만 명 정도의 그쳤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무려 328만 명으로까지, 그것도 단기간 일주일 만에 폭증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주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PMI 지표랄지 아니면 뭐 그 소비자 물가랄지 이런 부분들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가능성, 이로 인해서 시장 내에 다시금 2차 변동성이 찾아올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시장은 예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뚜껑을 벗기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3, 4주 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그런 패닉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기만 해왔었던, 실질적으로 예상만 해왔었던 부분들이 뚜껑이 벗겨지면서 실질적인 숫자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 어떤 그 반등 양상의 제한은 물론 다소간의 변동성 양상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번 주 관심 이슈는 4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자체 결국은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글로벌 확산세, 결국 이 부분들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위축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의 확산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국경 봉쇄,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봉쇄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동 제한령, 재택 근무령,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저지시키면서 생산 절벽은 물론 물류의 위축, 소비의 절벽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치닫기 때문이겠죠. 근데 다만 조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라면 반대급부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두 번째 이슈는 이렇습니다. 주요국의 안정화 대책.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소간 이 대책에 대한 기대 모멘텀은 분명히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지금 시장의 눈높이, 시장의 관심 이동, 지난주는 경기 부양책의 발표였다라면 이번 주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실질적인 경제 위축의 현실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그 경기 부양책과 실질적인 경제 위축의 현실화 과정,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것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냐. G7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공초랄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주 3차 경제대책회의가 지금 소집 예정에 있다라는 점, 조금 더 기대감 쪽으로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국경 봉쇄랄지 이동 금지랄지 기업 활동이 제한이 되고
기업 활동이 제한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 절벽에 이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대량의 실업 사태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은 소비 절벽과 바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니 해도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심 가져야 될 네 번째 이슈는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바로메타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물 경기와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이 합의 연장 기한이 3월 31일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추가 감산 연장 가능성 물론 이틀 동안 다급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4월 1일부터 만에 하나 감산 합의가 그대로 추가적인 연장 합의 내지는 연장 제스처 없이 그냥 종료가 되어버린다라면 4월 1일부터는 아마도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그리고 이미 시장 내 발표를 한 대로 증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금 더 눈치를 보다가 증산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의 개입 여부 이 부분까지 가세가 되면서 상당 부분 4월 1일, 3월 31일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도 금융시장으로의 영향 여부 분명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이벤트, 이슈 크게 두 가지죠. 뭐 실업률하고 제조업 지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이죠. 광공업 생산 지표 발표 예정에 있고요. 중국의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의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정이 있고 그리고 목요일 4월 2일에는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발표 예정에 있다. 지난주 328만 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그런 모습. 이 부분이 과연 지속이 될지 더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더 많아질지 아니면 다소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지 아마도 이번 주는 조금 더 늘어나거나 아마도 최소한 300만 명 이상 될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여전히 우리들 좀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어지는 진정 기미를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 큰 기대보다는 조금은 좀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좀 수구적인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고 왔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패키지 법안 등 강력한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받쳐주는 부양책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난주에는 안정감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단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단계다라는 점.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냐, 코로나19가 장기화냐, 단기화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갈리게 될 텐데 장기화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 내놓은 것이 경기 침체, 실물 경기의 침체 부분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의 여부에 다소간 의문이 들게 되는 그런 과정 겪게 되면서 제2의 하락 과정을 겪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기에 수습되어지는 최소한 앞으로 그러니까 한 2개월 이내에 수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
보이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그 사이에 어느덧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상황으로 다시금 회귀해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상당히 뭐 아직은 좀 먼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풀어놓은 경기부양책, 결국은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차대조표가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부분 다시금 평상시 수준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 점은 결국은 지금 뭐 제로금리의 장기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로금리가 다시금 원상태, 다시금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리고 풀었던 유동성을 양적 완화 부분을 다시금 그 축소 과정을 이제 겪게 되면서 유동성의 흡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어떤 그 긴 흐름에서의 호황 국면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호황 국면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수축기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 분명히 그 단계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단계는 뭐 그럴 단계까지 우리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경기를 살리는 그런 과정, 그런 정부의 어떤 그 행동에 우리가 좀 충실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 결국은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기대 심리가 찾아오는 그런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정부의 긴급 패키지 법안 합의, 그리고 G7의 공조, 그리고 국경 봉쇄라든지 이동 해제, 이동 금지에 대한 조기 해제 기대감 부분이 결국은 될 텐데, 이 부분이 계속되는 어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 시장 다시금 하락이 되는, 물론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하락 과정을 다시금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안정화의 주역은 뭐니 해도 연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연준, 이를 놓고 게임 체인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뒤바꿔 놓은 핵심 주역, 결국은 그 미 연준이다라는 점. 근데 미 연준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점.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시작하게 해주었다라는 점. 예측 가능하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측 불허라는 부분, 불확실성 부분이 될 텐데, 이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가장 큰 것, 예측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방어하고 도미노 파산을 방지해주는 확실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제 긴급 패키지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가 일시 멈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시 멈춤 상태 동안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모습들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소비 절벽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의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작동 경로, 이 부분을 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 패닉 확산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과 변동이 반복되는 유동성에 따른 경기 부양책, 이에 따른 다소간의 뭐 변동성의 어떤 그 반복, 양상.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찌 보면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먹혔습니다. 가시화가 되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의 상황이다라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경제 지표의 위축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바로 보게 된다라는 점, 직시하게 된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과연 투자 심리가, 변동성이 다시금 재부각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아마도 일정 부분은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지난주와 같은 급반등의 양상은 이번 주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일단 마음을 두시고 시장 대응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2차 하락,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지금의 금융시장을 파악을 해본다라면 극단적인 패닉에서 소강 국면에 들어갔고,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이제 다시금 변동성이 재부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물론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어진다라면 아마도 변동성, 경제 지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재부각되어지는 그런 일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 지속이 되고 경제 지표도 나빠지게 된다라면 어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경제 위축의 장기화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 내에도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 1시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제 활동이 거의 멈춘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제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죠. 뭐 현실화 단계에 분명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G2의 어떤 그 G2 국가들의 경제 지표 위축의 현실화, 이를 놓고 시장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시장 분명히 이를 보여주었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 경기 부양책에 보였던 시장이 나타났던 급등 양상, 급반등 양상, 지난주죠. 우리 시장도 뭐 10% 급등, 미국 시장도 12% 급등. 네, 이 상황이 과연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는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지속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 부양책의 영향은 시장에 모멘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부양책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지난주 시장 그 2주, 3주 연속의 급락 국면에서 시장 그 변동성 국면에서 일단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쪽. 그러면 경기부양, 지금 나오는 금융안정대책과 경기부양책의 역할 일정 부분 다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실물 경기로의 전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로의 전이, 이에 따른 다시금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 다시 재부각, 이런 어떤 그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 상호 연관적인 상황들이 이번 주 가장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어떤 가능성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결국 변동성 재부각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글로벌 국경 봉쇄가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생산 절벽이 현실화됩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 내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고, 경제 지표의 하향 조정은 너무도 기정사실화된 그런 모습들. 2차 하락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는 금융안정대책, 경기부양책으로 방어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실물 경제로의 충격, 이게 장기화되면서 장기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충격이 온다면 얼마나 올 것이냐. 사실상 그 충격은 중국의 어떤 그 생산 지표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의 변화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타날 거다.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금 현재의 경기 부양책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물론 단기간은 아니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부채 위기,
국가들의 부채 위기 가능성에도 봉착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장기 저금리 상황 그리고 큰 정부의 상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마어마한 실물 경제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풀었죠. 그때 역시 물론 지금이 더 큰 2배, 3배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 3년 후였습니다. 2011년 뭐 흔히들 유로존의 픽스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이랄지 아일랜드랄지 그리스랄지 스페인이랄지 선진국들의 재정 위기가 바로 급부각됐다라는 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없어지게 되고 다시금 테이퍼링이라는 어떤 그 과정으로 양적 완화된 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이고 그런 흡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되고 금리 하락입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가 다시금 50bp를 인하했죠. 추가적으로. 미국 역시 최근 사이에 150bp의 금리 인하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금 금리의 원상복귀. 그 이야기는 금리의 인상과 맞물리게 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부정적인 시장으로의 영향 부분. 이 부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다시금 우리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작정적인 어떤 그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저는 어떤 그 주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상황, 이전의 회귀,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목표일 것이다라는 점. 주가 차원에서의 최선 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1차 목표는 이에 대한 3분의 2 정도를 목표로 잡고 2차 목표는 한 80% 정도를 목표로 잡고 마지막 3차 목표일 때는 뭐 100% 목표를 잡는데 그 어떤 그 코로나 발발 이전의 상황에 다시금 도달하게 되는 주가의 회복 상황 이때 돼서 한번 다시금 우리가 시장 리셔플링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전개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단계별로 투자 전략 좀 세밀하게 짜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는 시장의 새로운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 핵심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금융시장에 대한 패닉 상황, 공포 상황으로부터 안정화시키려는 그리고 국민의 소비 절벽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막혀있는 경제활동 때문에 생기게 되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근데 본질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19의 백신이라는 것 한 가지와 치료제라는 것 한 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만 추후에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모멘텀은 빠른 속도로 주가의 어떤 그 하락 내지는 주가의 어떤 그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백신은 상당 기간 오래 개발에 상당히 오래 걸리죠. 하지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코로나19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기화 그리고 조기 수습 이 과정 중에는 분명히 확산의 어떤 그 둔화 부분도 있겠지만 확산의 둔화, 방어 이런 부분은 시장 내 모멘텀을 주게 하는 역부족이다. 분명한 것. 치료제 개발이 시장 내 전반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아직 개발은 안 됐습니다.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뭐 다음 달에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멀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은 개발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소위 말한 뉴스 플로우와 관련해서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라는 쪽이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조기 수습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만에 하나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그 가시화가 전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의 모멘텀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안정이 되게 될 것이고, 경제 지표의 위축,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의 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그럴 어떤 그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연이 된다라면 2차 패닉, 분명히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생각을 해놓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기 수습되고 치료제 개발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폭풍 수요, 이연 수요의 어마어마한 폭발, 보복 수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 결국은 잠재적 수요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 발표에도 계속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지난 주말 디트로이트 모터쇼 내년으로 연기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 다시금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만큼 신제품 출시가 급속하게 정상화될 가능성, 그리고 소비 정상화, 다만 생산과 수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지역적인 편중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 지역과 코로나의 어떤 그 진정 지역 나눠지게 되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근데 이게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뉴노멀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도 생기게 되지만 시장은 빠른 속도로 전반적인 뉴노멀, 새로운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어떤 것이냐, 누여져 있는 나타나지 않았던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수요의 평준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빅 가버먼트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게 되는 그런 모습. 정부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정부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민간 경제보다 정부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제로금리의 장기화. 그러면 제로금리가 장기화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곧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 내에 새로운 평형 상황, 뉴노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서요, 저는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투자 전략을 조금 좀 이제 뭐 이번 달, 내일이면 이번 달이 마무리되고 이제 4월 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관련, 경제 위축에 분명히 현실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변동성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금융 안정화 대책, 경기 부양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의 영향 변수의 변화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 위축이 현실화될 것이냐, 아니면 치료제 개발의 뉴스 플로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더 많은 숫자의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기대감의 어떤 그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장으로의 변화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될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뉴스 플로우에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이와 아울러서 시장 주변 변수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변 변수를 분명하게 생기셔야 되는데, 국제 유가, 달러, 금, 이 세 가지의 주변 변수를 분명히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과 맞닥뜨리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제 유가는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가 전쟁 관련해서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 특히나 미국이 과연 좌시할 것이냐의 문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달러화의 방향성. 이 부분은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동성 위기가 이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 변수다. 힌트 변수다. 달러화, 환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금 가격의 방향성. 결국 위험 자산 선호를 하게 될 것이냐, 안전 자산 선호를 하게 될 것이냐.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지지난주까지는요,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화의 급등 양상이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금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양상. 공포의 상황에서는 금도 필요 없다. 오로지 현금만이 필요하다. 현금을 찾는, 달러화를 찾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면, 지난주에는 오히려 달러화는 안정세를 보이고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금융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아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투자 심리가 한 발짝 한 발짝씩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 그런 모습,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국제 유가, 미국의 달러화,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의 방향성, 이를 놓고 분명하게 시장 주변 변수로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로서 분명히 삼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